은이 전부 다 어디로 간 거야? 올해 금이 40%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역대급 상승이라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기간 은은 125% 폭등했습니다. 금의 3배입니다. 3배요. 그런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일까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하루 만에 또 3%가 뛰었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내년에는 예측조차 불가능하다고요. 지금 이 순간 인도에서는 은을 사려던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런던 귀금속 거래소는 거래 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뉴욕 선물 시장에서는 비행기로 은을 공수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로요? 배로 실어도 될 걸 왜 비행기로 실어 날랐을까요? 그것도 대여금리 30%를 내면서요? 답은 하나입니다. 은이 없습니다. 진짜 은, 만질 수 있는 실물 은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JP모건이라는 월스트리트 거대 은행이 15년 동안 불법으로 은을 끌어모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650톤 이상을요? 그들은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금융 사기극의 실체이자 다가올 은 대폭발의 전조입니다. 사라지는 그리고 종이 은의 비밀. 2024년 10월 17일 인도 전역이 힌두교 최대 축제로 들끓던 그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은 장신구를 사려고 매장에 몰려들었는데 시중에 은이 없었습니다. 아예 고갈됐습니다. 13억 인구의 나라에서 귀금속 거래가 멈춰 선 겁니다. 그런데 더 기괴한 건 바로 그날 지구 반대편 런던의 현물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런던 불리언 마켓, 전 세계 귀금속 거래의 심장부라 불리는 그곳에서 은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시장에서는 오랫동안 속삭여지던 하나의 음모론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종이 은 논란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에 인도할 물건을 미리 사고 파는 시장이죠. 원칙적으로는 계약 만기일에 실물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99% 이상이 롤오버, 즉 계약을 연장하면서 현금으로 정산했습니다. 실물을 요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실물은 없는데 종이 계약서만 미친 듯이 찍어낸 겁니다. 얼마나 찍어냈느냐고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실물의 100배, 심한 경우 250배까지 발행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상상해 보세요. 금고에 은이 1kg 있는데 이걸 담보로 250kg을 팔았다고 증서를 발행한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대부분 현금 결제니까요. 하지만 만약 단 10%만 실물을 요구한다면 25kg을 내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1kg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악몽이 10월 17일에 현실이 됐습니다. 인도에서, 런던에서 동시에요. 사람들이 실물을 요구했고 시장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은 가격은 단 하루 만에 18% 폭등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다음 날부터입니다. 시장은 깨달았습니다. 잠깐, 은이 이 정도면 금도 똑같은 거 아냐? 금 시장도 덩달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금 논란이 터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 이런 사기극을 벌인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월스트리트 최대 은행 중 하나, JP모건 체이스에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미국 선물 시장에서 5천만 온스 이상의 실물 은이 인출됐습니다. 사람들이 종이가 아닌 진짜 은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미국 시장의 재고가 바닥나면서 런던에서 비행기로 은을 공수해 왔습니다. 비행기로요? 은은 워낙 무거워서 보통 배로 운송합니다. 비용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항공편을 이용한 겁니다. 이때 은을 빌리는 대여금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0%입니다. 지금 시중 이자율이 3에서 4%인 시대에 은을 빌리는데 30%를 낸다는 건 시장이 완전히 비정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은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은, 만질 수 있는 실물 은 말입니다.
런던 시장은 심지어 중국에 빌려줬던 은을 회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빌려준 것까지 다시 가져온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15년간 은시장을 농락해온 JP모건이 있습니다. JP모건의 악랄한 게임 스푸핑의 실체, JP모건 체이스. 미국 최대 은행 중 하나이자 전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 거인이 15년 넘게 불법 수법으로 은시장을 조작해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방법의 이름은 스푸핑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건 단순한 시세 조작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자 합법의 탈을 쓴 강도질입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초단타 매매, 그러니까 1분의 1초 안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이용합니다. JP모건은 대규모 매수 주문을 호가창에 띄웁니다. 엄청난 물량이죠. 이걸 본 다른 투자자들은 생각합니다. 와, 큰손이 사려나 보네. 나도 사야겠어. 그래서 매도 주문을 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래가 성사되기 직전에 JP모건은 자기네 매수 주문을 취소해 버립니다. 1분의 1초 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놓은 매도 물량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줄 매수 주문은 사라진 겁니다. 큰 물량을 받쳐줄 수요가 없으니 가격이 폭락합니다. 순식간에요. 그럼 JP모건은 뭘 할까요? 그 떨어진 가격에 은을 삽니다.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가격에 말이죠. 이렇게 해서 JP모건은 거의 채굴 원가 수준으로 은을 매집했습니다. 얼마나 모았느냐고요? 2021년 통계로만 650톤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모았으니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전 세계 민간 은 보유량 순위를 보면 절반이 JP모건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매집 단가입니다. 온스당 15달러에서 18달러 사이에 샀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랄한 가격이냐면 당시 채굴 원가가 온스당 14달러에서 17달러였습니다. 거의 생산 원가에 가깝게 산 겁니다. 은 광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피땀 흘려 캐낸 은을 원가에 팔아야 하는 겁니다. 이익이 거의 없죠. 그렇게 JP모건은 15년 넘게 은광산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천문학적인 양의 은을 긁어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법인 거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법원에 3번이나 기소됐습니다. 벌금도 많이 냈어요. 그런데도 안 고쳤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벌금보다 이익이 훨씬 더 컸으니까요. 불법으로 번 돈이 워낙 많으니 벌금 내고도 남는 장사였던 겁니다. 전형적인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범죄였던 거죠. 그런데 이 게임의 룰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부터 선물 시장에서 현물 인도 요구가 폭증한 겁니다. 사람들이 종이 계약이 아니라 진짜 은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JP모건은 당황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가격만 조작하면 됐는데 이제는 실물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온 거니까요. 가격을 떨어뜨리면 떨어뜨린 가격에 은을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스푸핑을 못하게 됐습니다. 결과가 뭐였을까요? 은 가격 정상화입니다. 15년간 억눌려 있던 가격이 드디어 풀려나기 시작한 겁니다. 올해 125% 상승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미국 정부도 공범이었습니다. 금과 은 선물 시장을 규제해서 가격을 눌러왔거든요. 2012년부터 시작된 규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명확합니다. 규제가 시작되자 가격이 떨어지고 팬데믹 때 돈이 풀리자 가격이 오르려 하니까 8차례나 개입해서 다시 눌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금과 은을 대량으로 수입하기 시작했고 현물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정부도 JP모건도 시장을 통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가격 결정권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의 가장 기본 법칙으로요. 그리고 그 법칙이 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은이 없다. 그런데 모두가 원한다. 산업혁명의 숨은 주인공, 은의 귀환. 여러분, 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귀금속? 보석? 할머니 장롱 속 수저? 전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거의 얘기입니다. 지금 은의 정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은은 이제 산업의 쌀입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이에요. 왜일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성과 열전 도성이 가장 뛰어난 게 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보낼 때 보통 구리선을 씁니다. 그런데 전기를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보내려면 은선을 써야 합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죠. 그래서 일반 제품에는 구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고성능이 필수인 제품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 오지 기지국, 고급 반도체 칩.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은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태양광 패널 하나에 은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예전에는 별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효율을 높이려다 보니 은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요 그래프를 보면 2023년부터 거의 수직 상승합니다. 전기차는 더 심합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에는 은이 15g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25g, 고급 대형 전기차는 55g까지 들어갑니다. 거의 4배 차이죠. 그럼 전기차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캐즘이라고 해서 수요 정체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다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차까지 합치면 향후 5년간 50에서 70%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계산해 볼까요? 전기차 한 대당은 50g, 연간 1000만 대가 팔린다고 치면 500톤이 필요합니다. 근데 1000만 대가 2000만 대, 3000만 대로 늘어나면 은 수요도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입니다. 챗GPT 한번 쓸 때마다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비됩니다. 그 전력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은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 지을 때 들어가는 은의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모두가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태양광 분야의 연간 은 수요는 약 3억 온스입니다. 전기차는 1억 4천만 온스. 그런데 AI와 데이터 센터는 4억 온스 이상입니다. 훨씬 더 많아요. 게다가 성장률도 다릅니다. 태양광은 향후 5년간 40에서 60% 성장, 전기차는 50에서 70% 성장 전망입니다. 하지만 AI 쪽은 20% 정도 성장인데 워낙 기본 물량이 크니까 절대량으로는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이 세 분야만 합쳐도 향후 5년간 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2030년까지 지금의 2배로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간 1억 5천만 온스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지 통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지국 하나하나에 은이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요. 전 세계가 오지 인프라를 깔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은의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은은 장신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은은 미래 산업의 혈액입니다. 태양광, 전기차, AI, 오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모든 방향의 은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어떨까요? 고갈되는 지구, 늘어나지 않는 공급.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은의 연간 채굴량은 약 8억 온스입니다. 그런데 이 중 3분의 2는 은광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금광산에서 나옵니다. 구리광산에서 나옵니다. 아연 광산에서 나옵니다. 부산물로요. 은광석을 캐는 게 아니라 다른 광석을 정제하다가 은이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아연 재련 과정에서 30%, 순수 은광에서 28%, 구리 재련에서 27%, 금 재련에서 14%. 이렇게 대부분이 부산물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은 생산을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금을 더 캐야 은이 더 나오고 구리를 더 캐야 은이 더 나옵니다. 은 수요만 보고 은 생산을 조절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설상가상으로 순수 은광마저 고갈되고 있습니다. 페루, 멕시코 같은 중남미 국가들이 전통적인 은 생산국인데 이미 수백 년간 캐왔습니다. 좋은 광맥은 다 캤어요.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더 깊이 파내려가거나 품질 낮은 광석을 캐는 겁니다. 둘 다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깊이 팔수록 비용이 증가하고 품질이 낮으면 정제 비용이 올라갑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은 생산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생산량은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향후 5년간 생산 전망 그래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합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오히려 공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재활용은 어떨까요? 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니까 전자제품 폐기할 때 금을 회수합니다. 그런데 은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았습니다. 회수 비용이 은의 가치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은 재활용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금을 회수할 때 딸려 나오는 은 정도가 대부분이었죠. 연간 재활용 은이 약 2억 온스 정도인데 이것도 대부분 금 회수 과정의 부산물입니다. 채굴 8억 온스, 재활용 2억 온스. 합치면 연간 공급이 10억 온스입니다. 그런데 수요는 얼마일까요? 작년 기준 11억 6천만 온스였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공급 10억, 수요 11억 6천만. 1억 6천만 온스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건 어디서 메웠을까요? 시중 재고에서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계속 이랬어요. 매년 1억에서 2억 온스씩 시중 재고가 고갈됐습니다. 5년이면 대략 7억에서 10억 온스가 사라진 겁니다. 금고에 있던 은이 시장으로 나와서 소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비된 은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태양광 패널에 들어간 은, 전기차에 들어간 은, 반도체 칩에 들어간 은. 이게 다시 회수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에 인도와 런던에서 동시에 거래가 중단된 겁니다. 금고가 비었어요. 종이로는 수백억 온스를 발행했는데 실물은 없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입니다. 지금도 연간 1억 6천만 온스가 부족한데 태양광이 40, 60% 성장하고 전기차가 50, 70% 성장하고 AI가 20%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족분이 1억 6천만 온스가 아니라 3억 온스, 4억 온스로 늘어날 겁니다. 그럼 시중 재고는 더 빠른 속도로 고갈됩니다. 2028년이나 2029년쯤 되면 시장에 은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은의 역습, 그리고 우리의 선택.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내년 은 가격을 온스당 65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100달러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미 63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내년 전망치를 벌써 달성한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얼마까지 갈까요? 전문가들도 예측을 못합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요. 여러분, 이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와 JP모건이 15년간 불법적으로 눌러왔던 은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종이 은과 실물 은의 괴리가 드러나면서 시장이 공황 상태입니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은의 대여금리가 30%라는 건 시장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줍니다. 런던이 중국에서 은을 회수하고 미국이 런던에서 은을 공수하는 건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인도와 런던의 거래 중단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더 자주 더 큰 규모로 벌어질 겁니다. 시중 재고가 계속 고갈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은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귀금속이었습니다. 보석이었고 장신구였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은 산업자원입니다. 재생에너지의 핵심이고 전기차의 필수품이고 AI 시대의 혈액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문명의 기반 소재입니다. 태양광 없이 탄소 중립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전기차 없이 내연기관 퇴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AI 없이 미래 경제 성장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은이 필수입니다. 즉, 은 가격 상승은 투기가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의 가장 기본 법칙이 작동하는 겁니다. 15년간 왜곡됐던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JP모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간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650톤 이상을 모은 겁니다. 온스당 58달러에 샀던 은이 지금 63달러입니다. 4배가 넘는 수익이죠.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100달러,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은의 채굴 원가가 14, 17달러인데 시장 가격이 100달러면 거의 6, 7배 차이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석유 파동 때 유가가 폭등한 것처럼 히토류 파동 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 것처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은은 지금 역사적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종이 은이 아니라 실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ETF나 선물은 결국 종이일 뿐입니다. 실물 인도가 불가능해지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됩니다. 둘째, 단기 투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로 접근해야 합니다. 은 가격은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구조적 공급 부족은 최소 50년은 지속될 겁니다. 셋째, 분산 투자가 필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올인은 위험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접근하는 게 현명합니다. 하지만 투자를 떠나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은 부족 사태는 단순히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양광 패널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에 병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AI 발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은 확보에 혈안이 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 확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쟁입니다. 중국이 은을 비축하고 인도가 은을 사재기하고 미국이 규제를 풀고 JP모건이 15년간 모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은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시대의 전환점입니다. 화석 연료 시대에서 재생에너지 시대로, 내연기관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AI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 중심에 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건 알아두세요. 지금 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역사책에 기록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통해 새로운 정보들을 얻어가세요. 새로운 소식과 정보들을 빠르게 담아드리겠습니다.